마를 수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핸드가 말리는 거랑 안 말리는 거는 당연히 많이 뽑고 핸드 바글바글 있어서 상대 뭐 한수 낼 때마다 제압기 쓰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덱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에러라는 거죠. 드로우 카드들을 덱에 넣으면은 그만큼 필드가 약해지겠고 일단 내가 필드를 잡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드로우 카드가 없어도 매 턴마다 카드 한 장은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핸드랑 필드가 제일 중요한 게임인데 영웅의 체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 핸드보다도 필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많은 때 우리가 지는 시합 보면은 핸드에 있는 카드들 다 내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 많습니다. 거기서도 드로우 카드들이 사용됐다면은 실질적으로 드로우 한 카드의 개수가 0장인 거죠.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거를 더 빨리 뽑은 거니까 내 덱에 있는 거를 다 쓰지도 못했고 더 빨리 찾은 건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항상 필드가 핸드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핸드가 남아도면서 지는 판은 문제가 필드에 있는 거죠. 이 공식을 아셔야만 투기장 이제 나 그래도 투기장 들어가면은 골드 좀 벌더라 를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면은 절대로 투기장으로 골드를 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고 투기장을 즐기신다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투기장의 재미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은 이제 투기장 하지 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랭크 게임 하는 게 나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만화를 활용 못한 거라기보다도 필드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다 못 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졌다는 거는 핸드에 다 못 내고 졌다는 거는 결국 상대가 필드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게임은 필드를 안 잡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랭크 게임에서는 명치덱을 만들면은 필드 안 잡고 이기는 게 가능한데 아니면은 뭐 거인처럼 이렇게 상대가 필드 먼저 잡아도 클리어를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그 용한 거인 막 내고 그러면서 이기는 건 가능한데 투기장 룰상은 이긴 측이 있다는 거는 그 이긴 측의 필드에서 영향력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플레이어 2명 중에서 1명은 이겨야 되잖아요. 비긴 게임이 아닌 이상. 예, 그러니까 필드를 잡았다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보편의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이긴 사람이 더 필드 영향력이 강했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복귀를 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긴 판이나 상대가 이긴 판을 보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필드 영향력이 더 강했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가 남아도는 거는 그것도 드로우 카드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핸드 놓으면서 내가 신비한 지능 썼는데 핸드 놓으면서 졌어. 그러면은 신비한 지능이 아니라 3코스트 하수였으면 내가 이겼다. 신비한 지능 때문에 내가 진 거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은 단순한 시각이고 그러니까 덱을 전체적으로 드로우 비중보다는 필드 비중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애초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바사는 업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료 이제가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 수익이 지급이 되는 방송으로 옮길 예정이고 거기를 옮겼을 때 청자를 못 끌었다 그러면은 건바산 업데이트도 안 될 것 같아요. 청자가 좀 있고 그래야지 나도 컨텐츠를 올리려고. 네, 쿠티비는 아직 안 열었죠. 6월 3일에 연대요. 탁베이더 리스트라든지 문서라든지 혹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라든지 제가 거기에 드리는 시간이 아무튼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합당한 수익을 저도 어느 정도 벌어야지 그게 계속 운영이 되지. 무보수로 계속 무턱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거미전차내든 허수아비내든 영능 더하면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요거 잡으려면 공격력 2 필요하죠.
그러면은 차라리 허수아비 골렘을 내서 요거를 잡고 거미전차 그 다음에 내겠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거미전차 내는 건데. 장전 완료. 저거 정리를 안 한다면은 저도 안 하죠. 일단 일제 사격 찾을게요. 내 발명품이 마음에 들. 놈리건을 위하여. 저건 뭐죠? 때로는 실수도 하는. 도진도 안 했죠? 이거는 용병 먼저 내줘도 괜찮은 타이밍이지만은 저거 5일 남은 거 공짜로 주기 싫어서 당연히 도발 먼저 내는 게 맞죠? 네, 전멸의 비수 좋습니다. 컨스에서는 선택지가 정말 맹독 2장을 자기가 필수로 들 수 있는 점과 그 이체 하수가 적은 점. 전멸 비수가 결국 투기장에서 유용한 이유 중 제일 큰 거는 잡을 게 많아요. 공격력 2 무기로 잡을 게 많고 그 주술사 폭풍도끼도 컨스에서 잘 안 쓰이는 이유 똑같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기다리지 않아. 그 컨스에서도 자기 구간에 위니가 많다 생각이 드시면은 전멸비수 써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건 근데 위니 덱이 아닐 경우에 그걸로 잡을 게 너무 없고 심지어 영능을 낀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카드 한 장을 썼는데 내가 영능 쓴 거랑 별 차이 없는 경우도 좀 있어서. 나는 보통 와, 저런 게 나와? 네, 무조건 죽어요. 침묵 걸려있지 않으면은 저거 독이 발동이 되죠. 이러면 어떨까? 전투절 단기 배신? 그것도 효과 있겠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텍스트상은 있다고 봐요.
침착한 암살자도 당연히 그런데 걔한테 배신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걔가 숨어있기 때문에 배신이 잘은 안 될 거예요. 적용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죠?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순 룰이 엉터리야. 저번 방송 때 전쟁 노래 사령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TC 뺏어오니까 돌진 안 주던데. 03 이하 하수. 그것도 룰상 말이 안 돼 그게. 잘 있었어? 뭐 돌진이요? 아니 근데 여교사 112 이런 것들은 돌진하잖아. 토큰류가 다시 다 돌진이 되게 됐잖아요. 손놈도 돌진하고. 선택지가 정말 많아. 네, 그건 알아요. 그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죽음의 군주가 죽었을 때 9울이 나오면은 01업을 받습니다. 선택지가 정말 그 2391 있죠. 굶주린 애가 죽음의 군주 죽은 걸로 튀어나오면은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건지 01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각각 그런 패턴에 있어서 룰적 오류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저거 안 잡나요? 이거를 당연히 잡아야 되지 않나요? 05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턴 한 턴이 급하거든요. 저거를 안 잡아버리면은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근데 이거는 제가 갓드로 했다기보다는 무조건 잡았어야 돼 이거. 네, 근데 갈릴건포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 장씩 뽑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 핸드에도 카드 한 장 있었죠. 그리고 포기했어. 도저히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은 썩은 위액 저거를 안 잡았다는 거는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 덱에 있는 카드들이 다 제가 원하기 때문에 들어온 카드들은 아니에요. 3장 중에서 그냥 제일 낫다 싶은 거를 집는 거니까 이 게임 룰 자체가.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균형 있게 잡힌 걸 알 수가 있죠. 간식용 좀비 같은 카드들이 픽된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역시 허수아비 골렘이나 거미전차 같은 튼튼한 상코할 수 있는 많을 경우 필드를 선점하기가 유용하고 그 결과 이제 승률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죠. 필드를 먼저 선점하는 쪽이 이길 확률이 현저히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시작하지. 이거는 2코 찾고 싶어서 다 갈아준 거예요. 잘 돌았죠. 만약에 3턴에 나갈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치사 쓰는 경우 많습니다. 상대 3-3하수 잡았다. 얼음화살이면 잡을 건데 치사라고 아낀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이죠. 이를 볼 시간. 단지 일사각을 만들려고 치사를 안 쓰는 건 가능할지 모르나 보통 상대가 지금 하나 냈어요. 내가 치사 안 쓰면은 일사각 잡으려고 해도 상대가 내 거 하나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반드시 치사를 써줍니다.
마법사였을 때 화염포였으면 이야 강 나왔어 하고 좋군 하고 던지죠. 근데 치사라고 안 던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저게 허수아비 골렘이어도 치사를 던지고 1-1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턴에 제가 아르거스 쉽게 나가겠죠.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치사가 좋은 카드인 이유는 제압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확정 1대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 정말로 많은 카드. 확정 1대 교환이라는 거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애를 못 죽여도 다른 타겟에 들어가도 걔가 토큰이 아닐 경우에 1대1 교환을 한 거죠. 결국 카드 한 장 값으로, 한 장 이상 값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드라는 겁니다. 한 장 이상이라는 거는 한 장으로 쓰여도 한 장 이상이죠. 한 장 초과가 아니라 한 장 이상이니까. 즉 영부를 쓴 거는 너무 안 좋은 게 카드 한 장 버리는 대신 코스트가 저렴한 게 영부의 특징인데, 코스트가 저렴하다는 거는 남은 코스트로 필드 충원을 해야겠죠. 상대 거 하나 끊었으니까 내 거 하나 충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능을 썼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핸드가 말린 거긴 할 텐데 저분이 덱 구성이 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지금 4턴이고 저분이 후턴이었는데 사용할 만한 카드가 너무 없다는 거죠. 이제 아르거스 뜨면은 서린이 생깁니다. 저거는 잡아줄 필요 없겠죠. 그럼 그냥 코스트 맞춰서 낼까? 다음 턴에 아르거스 내고 영능 한번 쓰는 거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이러면 망했어. 근데 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압도를 걸거나 영부를 더하면 요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걸 잡아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흑마는 영능 쓰는 거 아니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영능을 최대한 안 쓰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영능은 대부분 이 게임 처음 나올 때마다 블리자드가 보통 이제 카드 게임은 마나 코스트가 안 되면은 할 게 없는데 우리 게임은 영능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게임이 재밌지 라고 광고를 했는데, 막상 게임 뚜껑 열어보니까 컨스던 투기장이던 영능을 최대한 안 쓰는 쪽이 이득을 봅니다. 이러면 영능은 그냥 핸드 망해가지고 쓸 거 없을 때, 드루이드 예로 들면은 이해가 쉽죠. 근데 랭크는 그나마 흑마의 경우는 영능을 쓰는 게 충분히 좋은데 투기장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사냥꾼은 영능 좋죠. 어떨까? 컨스에서 사냥꾼 영능은 진짜 좋죠. 저거 빙덧으로 날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다리지 않아. 왜냐면 제가 8코니까 날라가고 바로 뜨기도 안 되고, 그 다음 턴에 힐로 띄운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힐 4점이면은 양꾼이 더 먼저 죽이겠죠. 이번뿐이다. 건폭이 또 없어. 지불을 들고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리건 했다가 지불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코 하수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저코 하수가 부족하다면은 저코 제압기라도 검은 폭탄 같은.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개발 회사 용병을 못 막은 이유가 투자개발 회사 용병이 사기여서가 아니라 저거 이제 탁베더 리스트 같은데 보이는 허수아비 골렘보다도 순위 안 좋죠. 그에 앞서 하수인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자기가 페이드 충원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개발 회사 용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렉사르! 그 상대는 렉사르! 사냥을 시작하지. 이놈을 추격해주마. 출적은 어차피 1코스트 하수가 제덱에 2장은 있지만은 걔네가 들어올 확률은 낮고 얘를 어차피 1턴에 보통 넘기는데 써서 2코나 3코를 찾으면 좋겠죠. 이 정도 들고 가고 약간 모험수는 아르거스 들고 가기. 그러니까 야벗의 특징이 딱 떴을 때 혹은 2턴에 뜰 수도 있어서 지금 야벗이 위샤 같은 거 잡을 만한 게 없을 때 아르거스로 완전히 굳혀버리기. 그런 게 가능한데 그게 약간 도박이라는 거죠. 반갑네 여행자야. 반갑네 여행자야. 내 사과하지. 여기서 동전 쓰고 양조 쌀봤자 다음 턴에 추적 쓰면 마찬가지라고 봐서 추적 먼저 쓴 거예요. 반갑네 여행자야. 고맙네. 반갑네 여행자야. 지금 코스트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차라리 양조사를 나중에 전함 한번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반갑네 여행자야. 그러니까 양조사 전함 믿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3코드를 막 내고 싶어서. 반갑네 여행자야. 되게 반가워하죠 저분은. 반갑네 여행자야. 이 정도면 일사각이죠? 요게 프리딜 들어가니까 도발이나 요 제압기로 잡지 않으면은 4댐을 또 맞으면 8댐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그나마 무기로 잡긴 했는데 영웅 피가 저는 간식용 좀비 내기가 조금 껄끄러워졌죠. 이러면 어떨까? 이게 킁킁이나 양조로 가져갈까? 이리 와라. 한잔하지, 첸. 이러면은 간좀 안 내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킁킁이 안 나왔으면은 간좀 쓸 것 같았는데. 어우 드로우했어요? 폭덧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폭덧이나 개풀. 사자가 좀 늦긴 했다. 이럴 거면은 아까 턴에 추적 썼으면 이번 턴 사자 나왔을 텐데. 이리 와라. 와 독수리가 저 도발을 벗기나? 와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개풀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어떨까?
퀘스트를 주시오. 퀘스트는 좀 늦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빙덧 같은 거 생각하면은 킁킁이를 냈다가는 제가 턴을 버림으로써 게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들 사바나는 한 장씩 갖고 하는 거 같네. 이놈을 추격해주마. 화가 났죠. 그럴 순 없네. 반갑네, 여행자여.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사자를 깨면 또 이드로우를 줘서 추격해주마.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사과하지. 독수리가 진짜 좋게 쓰였죠. 3코가 쓸데없이 많은 게 이럴 줄 알았으면 야벗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3코 타이밍에 3코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아무튼 상대가 수리검포 꼈죠. 그 밀린 표범이 프리되는 타이밍에 두 번째 딜을 영웅이 때려 잡으면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검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빙더 잘 썼죠. 저 같은 경우 폭덧이 늦게나마 들어왔는데 쓸 수도 없었고 렉사르. 그 상대는 우사. 그게 또 미치광이가 준 빈덧이라서 미치광이가 잘 쓰인 거죠. 사냥을 시작하지. 그러니까 아까는 2코 3코 들고 했기 때문에 사바나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다 갈아줄게요. 반갑네. 반갑네, 여행자여. 폭덧을 지금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심리전이 있고 도적이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써줘도 돼요. 지금 폭덧을 안 쓰면은 쓸 타이밍이 진짜 더럽게 안 나오긴 해. 퀘스트를 주시오. 또 아르거스도 있죠 제가.
타조를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을 것 같아.